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종목이 3개인데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종목 모두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송원산업입니다. 화학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멤버십 가족분들께는 지난 10월 11일, 그리고 10월 11일 월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1월 7일 일요일 두 번의 코멘트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두 군데, 여기서 이제 소개를 계속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였었던 지난 10월 11일로 가서 보면 여기였었어요. 직접 그 당시로 가봐야만 좀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요.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주가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올 때는 거래가 터지곤 하는데 이처럼 거래가 당시에 많이 터졌고, 또 보시면 거래량 아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이처럼 중요한 곳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보면 지금부터는 초입이지만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흐름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죠? 제가 매주 일요일 주말엔 공부합시다 라는 관점에서 주식학개론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꾸준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바로 속임수 음봉이 어딘가에서 보이시지 않으세요? 주식학개론에서 속임수 음봉 관련돼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60일선을 깨는 음봉이 있었고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연속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당시로 가봐야만 좀 이제 실질적으로 확 느낌이 오시겠죠?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29일 금요일, 물론 시장 영향도 받았었겠지만 이때 종가상 60일선이 깨졌고 다음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형적인 속임수 음봉이었던 셈이죠. 아마 주식학개론 꾸준히 보셨던 분은 진짜 그러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60일선이 깨지고 그때부터 바로 급등이 나왔던 예시를 여러 개 보여드렸었죠. 결국에는 전형적인 속임수 음봉을 스타트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송원산업은 끼가 있는 녀석이구나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일별수급 보시면 이래요. 어제 급등했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무려 어제 64만 주 들어왔어요. 어제 17만 주 외국인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도 약 17만 주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24위에 랭크 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실적을 보시면 먼저 분기별 실적 봐볼게요. 이미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158억 원을 찍으면서 2019년 3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이번에 어때요? 발표 났어요? 4분기 영업이익 180억. 2019년 4분기 영업이익 얼마였어요? 82억이에요. 무려 100억이 더 나왔습니다. 매출도 더 잘 나왔고요.
분기별 실적만 봤지만 연간 실적 봐볼까요? 연간 실적 보시면 어때요? 영업이익이 494, 760억, 540억, 540억, 593억, 작년에 680억. 그냥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500개씩은 찍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작년에 힘든 가운데서도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해서 90억 정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국민연금은 지난 12월 17일 기준 5.82% 보유 중이고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인 보유율 20.38%, 약 20% 외국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학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화학 쪽에서 수급 좋고 시장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또 어디죠? 분할된 DL이죠. 대림산업이 DL 지주사와 DL ENC로 분할되었잖아요. 둘 다 저평가로 부각받고 있는데 수급을 보시면 DL 이렇죠. 기관 오늘까지 5일째 매수, 연기금, 투신 7일째 수급이 좋습니다. 최근 DL은 유화, 화학 쪽 업황과 증설 이슈가 부각받는 모습인데 일별 수급 보시면 이렇고 기관의 수급이 좋은 편인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학 쪽에서는 대장주인 대환유화도 있고 금호석유 화학도 있는 가운데 화학업종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산업 진단은 마무리하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상위 코스피 어떻죠? 오늘 코스피 기관 순매수 10위에 랭크된 대덕전자입니다. 코스피에서 코스피 종목이죠. 대덕전자는 국내 대표 PCB 업체죠. 좀 대덕전자라는 친구가 원래 좀 다소 무거운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가벼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정확히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곳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더해진 이유도 있지만 대덕전자에게 있어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연기금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그쵸? 여기 쭉 내려보면 연기금은 1월 6일부터 1, 2, 3 1월 6일부터 3일 빼놓고는 연기금 지금 매일 매수 중에 있고요. 일별 수급 지금 확인한 거고 그리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어때요? 바닥권에서 메이저 모두 바닥권에서 매수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셈이죠. 스마트폰에서의 업황도 좋고 특히 올해는 통신장비 5G 쪽에서의 모멘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덕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바로 비메모리 분야죠. 비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설비에 올해까지 올해 6월인가 7월인가 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공시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중요한데 기대감을 더 땡긴다고 하면 상반기도 흐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투자를 왜 할까요? 900억 원이나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투자를 하는 건데 현재 관련 매출이 800억 원대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증설이 완료되면 추가로 여기다가 플러스로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 매출이 추가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보다 2배 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캐파가 커지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모멘트럼 생각이 드시죠?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쪽 관심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기판이 들어가는 분야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전기차 관련돼서 잘만 엮인다면 또 플러스 알파로 기대감이 더해져서 생각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또 국민연금은 지난 11월 11일 기준 4.13%를 보유 중이고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율은 9.07%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SFA입니다. 우선 일별 수급을 보시면 메이저의 수급이 괜찮죠? 외국인 3일째, 기관 4일째. 그래서 기관 보시면은 뭐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그리고 옆에 사모펀드, 보험, 기타 금융, 은행, 기타 법인 등 기관 중에서도 여러 기관이 함께 관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FA는 오늘 코스닥 기관 순매수 2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1위네요. 이번 주 수급 관심주였죠. 수급 흐름 너무나 좋고. 네, 어제 중간 점검에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갈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anyway, SFA의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면 어때요? SFA예요.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 2,300억, 2,300억, 2,100억. 2019년까지 그냥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죠. 물론 작년에는 좀 수주도 지연되고 투자도 지연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직 4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 2,000억 원은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한데 작년에만 좀 주춤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상화 과정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사업뿐만 아니라 2차전지,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등 여러 모멘텀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9월에는 이때였죠. 수급 관심주로 뽑기도 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서 봐볼까요? 이때 보시면 이때 빨강색 기관이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수급 관심주로 뽑기도 했었는데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매수로 돌린 모습이고, 빨강색 기관의 경우에는 어때요? 2월부터 매수로 전환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최근에 이와 같은 V자 급등에는 기관이 있는 거고, 기관의 매수 덕분으로, 기관의 수급 덕분으로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던 겁니다. 일별 수급을 보셔도 확연히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번 주의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었던
60일선, 121선, 200일선 중장기평선들의 상승 각도도 유지시킬 수 있었고, 지난주부터는 여기 보시듯이 갈색 200일 이평선이 검정색 240일 이평선을 우상향 돌파시킨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를 보시면요. 여기 주요 주주를 보시면 국민연금도 있죠. 작년 10월 21일 기준으로 6.27%, 베어링 자산운용 5%, 12월 24일 기준으로 있고, 또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인 보유율은 20.04%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3개의 종목들의 진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유로운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분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